안녕하세요.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. 오늘도 비트코인 시황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지난 방송은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부근에서 방송을 했었는데요. 당시 비트코인은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이러한 파란색으로 표시한 중기 지지선을 이탈하고 리테스트를 하러 올라가는 모양새였습니다. 추후 추가 상승으로 완벽히 리테스트를 해서 이 추세선을 터치했고요. 이후 다시 하락을 하죠. 해당 영상을 업로드한 이후에 영상의 댓글과 커뮤니티 글로 저의 매수매도 내역을 공유 드렸었습니다. 화면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이렇게 주황색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한번 매수를 했었고요. 근거는 여기 표시한 이 첫 번째 분할 매수 구간을 터치하고 반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한번 했었습니다. 또 하나의 근거는 여기 밑에 있는 RSI 다이버전스였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닥을 잡는데 꽤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저도 활용을 했습니다. 개념은 여기 이렇게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 반면에 RSI의 바닥은 점차 올라온다면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는데요. 가격은 그 이후 반등을 성공적으로 해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오면서 이 RSI 산바닥의 형태도 깨졌습니다. 이렇게 되면 제가 커뮤니티 글에 올렸던 것처럼 원래는 카운팅을 1, 2, 3으로 해야 하지만 이것이 깨졌기 때문에 1 그리고 내려오는 새로운 저점이 2가 되는 것이죠. 따라서 제가 매수한 근거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손절을 했습니다. 손절한 타이밍이 이 깨졌던 시점인 이쯤이었던 것 같고요. 그 이후에 다시 여기 주황색 표시한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요.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좋은 반등 포인트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다만 여기서 제가 좀 놓쳤던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금의 하락은 바닥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박스권 형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 구간은 박스권 하단밖에 없고 따라서 그 사이에서는 섣불리 예측하기보단 큰 반등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RSI 산바닥이 나온다든지 하는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대응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조금 빨리 매수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다만 이 지점은 기존에 제가 예상했던 이러한 여러 시나리오들에 의해서 반등 포인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고 물려도 어느 정도 탈출은 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했고요. 제 전체 코인 시드의 25%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. 제가 여기 이렇게 추가적인 반등 포인트들을 체크해 놓긴 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하락 후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는 횡보장이기 때문에 명확한 지지 구간은 박스권 하단밖에 없습니다. 그 전에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고요. 따라서 시드를 한도로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의 형태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다만 이번 횡보장에서 고래들의 매집 평단이 대략 39.5K에서 39K 부근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 아래에서 매수를 한다면 고래들이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가격을 다시 39.5K 이상은 올려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별다른 반등 없이 계속해서 쭉 내리는 형태인데요. 가격이 언제까지 한 방향으로 쭉 내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. 지금 가격대가 39.5K에 걸쳐 있는데 이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 더 면밀히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. 지금 가격이 딱 39.6K, 39.5K 부근에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반등 위치는 알 수 없더라도 이제부터는 좀 더 면밀히 매수 기회를 탐색하면 어느 정도의 단기 반등세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슬슬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생각해보니 이런 중기 지지선이 깨졌을 때 굉장히 큰 하락이 온 경우가 많았더라고요. 그래서 언제 그랬을까 돌이켜보니 지난해 4월 부근 대하락장이 시작됐던 부근에서도 그때 제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 하락을 피했던 구간이기도 했는데요. 이러한 중기 지지선이 강하게 뚫려버리면서 추가적으로 대하락이 나왔었죠. 그 이후에 작년 가을쯤에도 역시 이러한 중기 지지선이 뚫리고 나서 대하락이 왔고 추가 하락까지 왔던 모습이 있었습니다. 이후도 마찬가지죠. 이러한 지지선이 뚫리고 또 한 차례 더 하락이 크게 나왔던 모습입니다. 지금도 이때보다 더 작은 기간 안에서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. 이렇게 저점부터 올라오는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게다가 리테스트까지 완벽히 하고 다시 한번 내려왔기 때문에 또 RSI 다이버전스도 1시간 봉도, 4시간 봉도 모두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 RSI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가격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. 지금의 모습은 일부러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진 않고요. 다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이 올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모습이 이 작년 부처빔을 맞았을 때, 즉 작년 3, 4, 5, 6월과 모양새가 꽤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한 차례 반등을 했다가 쭉 원웨이로 내려줬는데
지금도 한 차례 올려줬다가 원웨이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. 이랬을 때 대략적인 반등 가격대는 약 37.9K, 한 37.5K 정도, 또는 그 아래 36.5K, 35K 부근 정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다이버전스를 형성해 주는지나 아니면 강한 반등이 좋은 거래량과 함께 나오는지 등등으로 바닥권을 확인해 가면서 돌다리도 좀 두들겨 가면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. 사실 이런 지지선이 깨지는 건 차트 공부를 하면 거의 가장 먼저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알아봤자 뭐하냐, 이걸 알아서 돈을 벌면 다 돈을 벌겠다 라고 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, 이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활용할 줄 알매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그런데 이런 사인들을 무시할 거면 공부할 의미가 없겠죠. 따라서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일수록 그것이 기본인 이유가 있으니까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알트 불장이 이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. 하락장에서 최대한 잘 대응해서 시드를 잘 지키는 매매를 하셨으면 합니다.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.